최근에 환율이 저희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유리한 업체를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제약바이오 박재경입니다. 저희 9월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간략하게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월 이후에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저희 실적 시즌이 있었고 학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종료 후에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코스피 의약품 수익률은 마이너스 7.7%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를 좀 하회를 하고 있고, 코스닥 제약 또한 마이너스 9.7%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코스닥 대비해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간에 이제 섹터 내 라지캡들도 좀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팜 등 주요 라지캡들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이제 제약회사들도 조금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8월 이후에 있었던 이슈 중 하나가 바이오텍들의 자금 조달 소식이 조금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자로 오스코텍이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발행 예정가가 이제 18,750원인데 이제 11월 2일자로 발행가는 조금 확정될 예정이고요. 지금 주식수는 한 발행 주식이 한 20%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꽤나 큰 규모의 저희가 증자가 나왔고, 증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1,200억 원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및 전임상 파이프라인 4개에 우선 투입될 계획이고요. 이제 SYK 저해제 세비도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이제 실패를 발표하고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글로벌 임상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추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 그리고 FLT3 AXL 이중저해제에 대한 임상 일상, 그리고 타워항체에 대한 미국 임상 일상, 그 외에도 새로운 기존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 일상 등의 자금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제 조금 증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25% 수익률 기록하면서 조금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번 달에 학회가 다수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9월 6일부터 9일 월드 ADC라는 이제 학회가 진행이 됐고, 9월 9일부터 13일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결과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항서제약과 LCAB가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닉 관련 결과, 네오이민테, 에이비온, NK맥스, 에이빌바이오, 레고캠바이오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임상 전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학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벤트 소멸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9월 이후에 지금 주요 바이오텍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저희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이 개발하고 있는 롤론티스가 FDA 승인을 9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의 라이선스 아웃 파이프라인이 FDA 승인을 받은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4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실적은 23년부터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8월에 M&A 딜들이 저희가 좀 있었는데요. 특히 좀 두 건의 큰 M&A 딜이 글로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이제 54억 달러에 인수했고, 암젠도 케모센트릭스라는 회사를 37억 달러에 인수하는 M&A 딜이 연이어 두 건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수한 회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겸상적혈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에셋은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겸상적혈구 치료제 옥시브리타라는 약이고요. 작년에 이제 1억 9,500만 달러 매출, 약 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약이고, 피크 세일즈는 지금 1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젠이 인수한 케모센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보체 등의 케모카인 수용체를 타겟하는 정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FDA 승인받은 약을 핵심 에셋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22년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 M&A 딜들의 특성 중 하나가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가진 업체를 위주로 M&A가 좀 나오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 업체들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뽑아보면
특정 질환군에 조금 집중하거나 뭐 아니면 기전에 조금 집중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왔고 개발에 성공한 업체다라는 공통점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화이자는 이제 현금이 가장 많은 빅파마 중 하나입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아레나 파마, 올해 이제 바이오 헤이븐,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까지 굵직한 인수합병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인수합병에서 어떠한 트렌드를 찾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업체들의 핵심 에셋이 임상 3상을 완료했거나 출시거나 하는 좀 후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좀 특징으로 뽑아볼 수 있고 여전히 셀, 진 테라피 같은 좀 혁신 모달리티에는 화이자는 보수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제약바이오를 조금 말씀드리면 남은 기간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수요 예측건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RP바이오, 선바이오, 샤페론이 이번에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9월 달에. 또 한 가지 한미약품의 포지오티닉 관련한 FDA 자문위원회가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자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자문위원회라는 절차는 FDA가 어떠한 쟁점을 조금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3의 객관적인 자문위원단에게 좀 의견을 구하고 투표를 받는 그런 회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지오티닙의 승인 관련한 내용이 이제 주제로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FDA가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자료는 에드콤 2일 전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최근에 좀 쟁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시드리는 부분이 최근에 환율이 저희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유리한 업체를 찾아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환율이 9월 15일자 기준으로 1393원까지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달러 기반 매출의 비중이 높고 비용에서는 달러 비중이 낮아서 달러의 순노출도가 높은 업체가 이제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CDMO 계약은 계약의 주체 국가와 이제 무관하게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매출액의 대부분은 달러 기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용을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부분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달러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원재료 정도입니다.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유틸리티비 이런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한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환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CDMO 계약의 특성상 고객사로부터 원 부재료비와 부대 비용을 좀 환급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환율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서 전반적으로 환율 이제 상승 구간에서 좀 유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지금 매출액의 대부분이 해외 매출입니다. 그래서 달러 매출 비중은 한 50%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숫자고요. 비용단에서는 저희가 종업원 급여나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은 환율 영향을 소폭 받을 걸로 예상이 돼서 삼바보다는 환율 영향은 조금 더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체 중에서 저희가 달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대웅제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사실 국내 위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달러 매출액이 좀 비중이 있는 업체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북미 매출이 저희가 달러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2년 매출액은 1,1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22년 대웅제약 매출액의 8.8%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달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화 매출이 좀 많은데요. 한미약품은 달러는 아니고 위안화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법인인 북경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위안 환율의 영향을 받고요. 북경 한미 매출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한 24% 정도 차지를 했고 그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가 환율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좀 볼만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